예,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김경입니다. 사실 지금 정상대로 했으면 벌써 일을 한참 진행하고 있어야 될 때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르고 여기에 모이게 된 것입니까? 바로 지난 8월 12일에 전 조합 측에서 공중 변호사를 안 써서 그런 거예요. 200만 원에다가 부가세 10% 220만 원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거를 할 길을 발목을 잡는 이유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사무장한테 왜 그렇게 안 됐나 물었더니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등기에 대한 열망증을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인감증명서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조합장이 2,000표 가까운 표를 얻었으니까 안 되겠나. 그런데 회의록에 보니까 우리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전체 조합은 5,533명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3,359명의 과반수, 1,680표. 인감증명은 1,680개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다 연세도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른 거와 달리 인감증명이라 그러면은 겁을 내잖아요. 뭐 집을 옮기거나 뭐 매매하거나. 그래서 어느 사례도 인감증명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3달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거둬도 한 달만 우리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거두겠습니다 하고 수십 명이 나섰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만에 거둔다 치더라도 공증을 거쳐서 법무사들이 등기소에 가는 또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유효 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 무효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없더라. 이런 생각에서 사실 이 사회에서는 지난번에 인감증명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트렌드가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고 옛날 지난번에 어떤 OS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총회 때 3억 2천을 썼지 않습니까? OS 비용으로 이런 돈을 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옮겼습니다. 온라인 총회로.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좀 들어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방향이 맞다. 일일이 뭐 다니면서 서명연에서 조장이니 뭐 이런 정말로 정근대적인 얘기를 강남구에서 들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온라인 총회를 여러분께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조합원 직원이 7명인데 4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등기가 저도 아파트 등기가 최종 목적이지만 우선의 목적은 조합 임원의 등기지 않습니까?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조합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TF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상가와의 문제, 그 다음에 하소한 거, 그리고 하자 정의 이런 것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이제 이걸 결국에는 본인 나가는 문제는 모두 대의원회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대의원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려서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마음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방을 보는 순간 똑같이 느끼는 건데 어떻든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의 꿈인 등기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진행 전체를 좀 진지하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조합 일에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총회 전자투표 총회 비용이 지금 보세요. 우리 8월달 12억 썼지 않습니까? 그죠? 2개 총회 한다고. 지금 현재 올 그 총회 평균이 원래 9억 7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10배 온라인 총회를 하면은 1억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협조를 많이 하시면은 그 협조 요청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면 할수록 저 금액은 계속 다운됩니다. 어떻게 협조하는지는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들어보시고 마지막 판단을 해주세요. 자, 왜 그러냐? 지금 네디포스트라 하는 그 총회 원스톱인데 이 업체는 왜 그러냐면요. 전자투표하고 온라인 총회는 다릅니다. 자, 그 두 개를 분명히 분간을 해드릴게요. 전자투표는 여러분들 서명결의서 받아가 서면투표 하시지요. 그걸 하실 분들은 서면투표를 하시고 서면투표가 싫다. 그러면 전자투표로 같이 병행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초이스 하시면 됩니다. 서면결의서를 받고 서면투표를 하실 건지 전자투표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하실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합을 도와주려면 핸드폰으로 우리 저기 입대의 그 전자투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대로 우리 전자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면 결의서는 안 받으셔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전자투표를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서면 결의서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전자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총회는 뭐냐면은 총회 지금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합니다. 도정법상 해야 됩니다. 그게 보완제로 온라인 총회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총회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분 분들이 참석자의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10% 그 도정법상의 그 중대한 그 의결사항은 현장에 20%가 와야 됩니다. 1000몇백 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낭비입니까? 그거를 어떻게 온라인 총회에 접속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총회에 참석하는 거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 오셔갖고 그 클릭하시면 온라인 총회가 현장에 오신 카운트로 대체가 돼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 그 시연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서면 결의서라든지 전자투표를 안 하신 분이 현장에서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현장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 투표를 하지 말고 그 온라인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집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일날.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아, 이거는 서면 결의서와 병행하는 전자투표. 이거는 그 현장 총회와 현장 투표를 병행하는 온라인 총회, 온라인 투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시면은 그 전기 자동차와 그 휘발유 자동차를 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입니다. 그 총회를 하이브리드로 한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왜 그렇게 하게끔 했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서울시하고 국토부와 과기부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넥스트.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압구정 5구역, 압구정, 그 다음에 반포 미도, 원베일리,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그제요. 그 다음에 청담 삼익, 저기 보시면 여기 쭉 있지요. 대치 상령, 대치, 신반포, 3차, 서초, 진흥 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쟤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정보를 엄청나게 빨리 캐치한 겁니다. 우리는 정보가 차단됐고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소개하는 그 정보가 차단이 됐습니다. 차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7억, 8억, 12억 이런 그 돈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오프라인 총회로 그냥 사람들 뭐 떡값 뭐 커피값 무슨 값 해가지고 그렇게 정보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못한 겁니다. 우리는. 자, 다른 데는 보세요. 벌써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단지들도. 자, 그 다음에 넥스트. 자, 왜 그러냐? 지금 전자투표는 2025년 법으로 6월 달에 법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자, 온라인 총회는 2025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있느냐? 2025년 12월 전까지는 국토부와 과기부가 특례 인정을 받은 딱 3개 업체, 딱 3개 업체입니다. 그 3개 업체 외에는 절대로 12월 전에 온라인 총회 못합니다. 그래서 그 3개 중에서 온라인 총회 경험이 있는 업체가 누구냐? 딱 2개입니다. 그 2개 중에서 재건축의 대단지와 재건축을 했을 때 저런 청담 삼익, 반포, 압구정 이걸 했는 그 업체는 딱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히 그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그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병행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딱 지금 현재 온라인 총회 경험이 있는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 12월까지 지금 12월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국토부하고 과기부의 특례 인정 검정 모든 시스템의 검정을 안 받는 업체는 여기 참여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게 반포나 압구정이나 잠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 정보를 알아가지고 온라인을 도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정보가 차단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도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보세요. 자, 누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전화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했다. 그럼 저는 직접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을 만났는데 그럼 그 사람 나오라 하세요.
한번 나와보라세요. 제가 거기서 브리핑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TF 의원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 서울시에 전화하니까 없다? 그런 헛소문을 떠들어가지고 조합을 엄해하고 조합을 깎아내리고 조합장을 깎아내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분명히 제가 직접 몸으로 뛰어가지고 제 몸으로 확인하고 제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전자투표, 그 다음에 온라인 총회 이 두 부분이 이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12월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전자총회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를 경험하는 그 시연의 자리가 오시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상가 관련 이슈입니다. 상가는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은 간략하게 상가 문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나중에 박진희 위원장 저기 계시지만은 제가 상가하고 협상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상가에 대한 디테일하게 모든 정보를 제가 파악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는 다 오늘은 정보를 안 깔 겁니다. 대신 협상이 결렬되면은 저는 모든 지금까지 제가 분석하고 전문가들 제 혼자 분석한 거입니다. 제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설계사 모든 지금까지 제가 전문가들의 모든 그 공문으로 제가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왜냐? 공문이 없으면요, 이거는 서로 간에 악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공문을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서 그걸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전체 공개할 겁니다. 전체적 하나도 가감없이 제가 다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뭐냐 하면은 현재 상가의 종전자산 평가가 5군데, 감정평가 5군데입니다. 제가 그 감정평가사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따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에서 과연 이 3,800평이 과연 뭐가 포함이 됐냐? 그 안에는 기부 체납, 그 다음에 현금 청산 예정자, 그 다음에 상가에서 아파트도 전환했는데 20명은 아파트를 완전히 받아갔고 12명은 부분적으로 권리가액을 행사해서 받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함 유무, 그 다음에 939평이 과연 그 종전자산평가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냐, 이걸 정확하게 5군데 제가 그 정보를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자, 그거에 대한 것들. 자, 그러면 우리 조합이 2군데, 실제 상가가 2군데, 구청이 1군데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다 틀립니다. 상가가 제일 높습니다. 3천억이 됩니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가 2군데의 이 감정평가 값이 제일 높아요. 그거는 지금 나중에 테이블로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비율 106.776%, 저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 왔는지 저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권리가액. 자, 상가 권리가액이 2023년 5월 4일 관리처분 총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가 권리가액 안에는 도대체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3,800 중에서 다 한 사람 상가의 모든 회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딱 빠진 게 뭐가 빠졌느냐. 현금 청산자 빼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그러면 포함되어 있느냐. 기부채납, 기부채납자, 기부채납, 그 다음에 현금 청산자 빠지고 아파트 전환자, 그 다음에 그 상가에서 아파트로 전환한 사람들, 그 다음에 939평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녹아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더 상세하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또 다른 데 질의를 해서 전문 업체들한테 다 질의를 해서 제가 그걸 받아보고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가 분양 원칙 신청받은 아파트 대지 지분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걸린 상가를 보시면요. 현재 토문으로부터 제가 문서를 지금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걸린 상가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걸린 상가에는 2와 3과 7이 지상층이고 나머지 2, 3, 7을 뺀 나머지는 지하층입니다. 지상층의 대지 지분을 따져보니까 실제 아파트가 상가의 기한 땅이 296평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가 우리한테 939평이 자기들 더 들어갔다고 상가 개발 이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2, 3, 6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갔는 거
296평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대지 지분이 맞는지 상가에 걸린 상가에 물렸는지 등등 이거를 공식적인 토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자를 통해서 이걸 정확한 입증 데이터를 내놔라 했습니다. 그래야만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결론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협상을 추진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많은 전문가들, 제가 혼자 이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합의 자문 변호사들, 그 다음에 조합의 감정평가사들, 조합의 회계사들 등등 이런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공식적인 레터로 서로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그게 다 취합이 돼야 상가위원장하고 협상이 어떤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말로 구두로 백날하면 감정사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데이터, 그러고 과연 이게 통합정산제에서 그게 맞는 방식이냐. 이게 상가기업 개발 이익이라는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합정산제, 우리 독립정산제가 있거든. 상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통합정산제에서 이 통합정산세 방식에서 상가기업 개발 이익이란 이 자체의 형평성이 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한테 이 형평성에 맞는 논리로 만들어져 있느냐 유무를 정확하게 자문을 받고 그 자문 내용을 갖고 상가위원장하고 협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조율될 거 조율되고 정리될 거 정리돼야 되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관련 업체들한테 공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증명으로,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 제가 내용 증명으로 안 보내면요, 거기서 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법으로 제가 다 문서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문서를 받아서 그걸 다 취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내부의 근거 자료들, 조합이 상가에 150억에 대한 우리가 910억 원 중에서 150억에 대해서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 선지급에 대한 상가가 그럼 우리가 돈을 줬지 않습니까? 돈을 준 거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2025년 7월까지 2023년도에 4번, 2024년도 4번, 2025년도 2번, 10번을 상가한테 공문으로 전 배인연 조합장이 거기에 대한 150억에 대한 세금 계산서라든지 그 내용을 다 전달하라고 상가위원회에서 줬지만은 지금까지 그거를 비용이든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받은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거냐. 그거는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줬는데 그 돈에 주는 계산서가 나오면 비용이라든지 배당 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떨어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산을 한다든지 관리 처분을 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추가 분담금을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돈 10원이라도 추가 분담금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하고 회계법인이라든지 세무서,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들 등등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상가에 보내고 상가가 나오는 답변 다시 받아볼 겁니다. 다시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합당하다 그럼 인정해 주는 거고,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빠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TF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가하고 감정사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존 등기가 가장 우선입니다. 상가위원장이 오픈된 마음을 갖고 상가를 대표를 해서 그러다가 우리 조합에서 조합장을 위시를 해서 우리가 조합에 있는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서 협상 테이블에 오픈해야 됩니다. 상가도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허심탄회하게 오픈 소송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일괄 타결을 할 수 있으면 일괄 타결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시기적으로 여러분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가가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안 한다 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모든 데이터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다음 상가하고의 누가 잘잘못을 상가위원장이 여기 나오셔야 되고 저도 여기 나와야 되고 두 사람이 자기들 데이터를 갖고 우리 조합원들과 상가 조합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각자 누가 맞는지 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가 조합원들을 압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상가하고 일괄 타결을 내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위원장이 정확하게 그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들, 그리고 상가 조합원들을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 아파트 조합원들도 피해를 주지 않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빨리 분양을 하고 상가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가의 분양이 끝나면 권리관계가 완료가 되면 관리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전 고시하고 우리가 보존 등기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건 지금 나중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상가 소송을 2심이 저희가 조합에 와보니까 그 지평하고 삼창입니다. 그 두 군데 변호사들하고 기일을 하러 2차 기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삼양, 그 두 변호사들을 불러서 그걸 연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음 주에 조합장을 모시고 우리 이사들을 모시고 다 같이 이제 마지막 항고 의견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죠. 그죠? 10월 2일 날. 그래, 그 작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저희들 두 개, 지평하고 삼양 말고도 우리 자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조합 자문 변호사들의 협력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라든지 다른 많은 분들이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도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협력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그 변호사들하고 계속 소통 채널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마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등기 절차는 잘 보세요. 지금 등기 절차는 현재 6월 19일 날 우리가 부분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학교 3곳, 그 다음에 그 소공원, 그 다음에 그 우수한 거, 요 3개가 빠졌거든요. 그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처분 총회 인가 이전고시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조합이 보존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을 일반 분양자로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땅, 대지는 3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인하고 이학수 법무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소통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학수 법무사하고 기린에서는 뭘 했느냐? 내가 공문으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두 대표님을 그 법무 등기 따고 여러분들이 등기가 지금 여기 가장 관심사지 않습니까? 조합장님을 모시고 그 두 변호사, 법무사님을 불러가지고 보존 등기가 지금까지 전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 조합하고는 공식적인 보존 등기에 대해서 일정을 협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그럼 당신이 그걸 말로 구두로 하는 건 나 못 믿겠다. 내가 공식적인 문서를 줄 테니까 그 문서에 대해서 기린하고 이학수 법무사가 공식적인 두 사람의 답변을 문서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라.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거 받았을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조합장은 어떤 근거로 내년 2월에 보존 등기가 난다고 확언을 했는지 쾌천입니다. 왜? 우리 조합이 관장하고 있는 그 두 법무사의 대표가 전년 공식적인 협의 일정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문서화시켜서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내용 증명으로 보냈고 그 내용 증명으로 회신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전 조합장이 등기에 관련해서 보존 등기에 관련해서 그 공식적인 등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두 법무변호사 대표들하고 공식적인 협의나 회의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한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학수 법무사하고 기린 법무사 대표님한테, 그러면은 과연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니까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그 최적의 솔루션을 그 2가지 안을 내한테 보내라 했어요. 2가지 안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쪽에서 레코멘드 제안한 2가지 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직 그거는 지금 다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다 알아보고, 나중에 제가 추가 설명회 있을 때 그때 다 알아보고 상가 협상을 다 해보고 난 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지금 등기의 가장 큰 허들이 뭐냐,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는요, 아파트 단독동 있지 않습니까? 단독동. 아파트 단독동은 단독 필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상가 획지 서리에, 상가 단독동, 그것도 상가의 획지로, 필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그런데 지금 그 근린생활시설 1과 7까지, 그거는 공유 대지 지분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법무사가 다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린생활 1과 7은 공유 대지 지분입니다. 공유 대지 지분 위에 근린생활시설에 상가가 있고 그 위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공유 대지 지분에 대한 처리를 해야,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를 해야만이 아파트 단독을 가든 뭐 상가 단독을 가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이슈가 또 한 가지 남아 있고, 두 번째는 상가의 조합원들에 대한 전체 권리 관계가, 상가 분양이나 상가 협상, 상가 소송 문제가, 또 상가의 회계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된 후에, 아까 여기 관리처분, 상가 권리 관계가 정리가 돼야 관리처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가 내가 그 하수한 거 이야기 하겠지만, 저기 진행이 더디더라도, 덜 되더라도, 우리 새로운 사무장님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일부가 모자리고 상가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의 권리 관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부분 관리처분 총리를 하고 부분 이전 고시를 하고 그 조합원들에 먼저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자입니다.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등기를 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넥스트. 그 다음에 지금 하수한 거는, 자, 상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10월 2일 2차 공판 기일 이후에 변호사들의 자문을 다 받고, 저희들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그 업체들 내용 증명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분명히 상가위원장을 만날 겁니다. 그 조합장이 허락을 해주시면 만나가지고 협상 테이블을 오픈할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상가하고 다 까고 난 후에 그 내용을 갖고 합의가 되면 뭐 아주 클린한 거잖아요, 그죠? 뭐 합의가 굳이 안 돼가지고 뭐 한두 번 해봐야 되고 한 번만에 뭐 협상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의 의견, 우리의 의견 서로 주고받아 보고,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렬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상가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상가가 그렇게 협상을 안 하겠다 하면은 제가 깔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수한 거는 지금 하수한 거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2026년 4월에 하수한 거가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포로 53걸 더샵 코리의 길 있죠. 거기 저 양재천 가는 길, 그 길에 지하 10m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그 지하 10m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하 안전 영향 평가하고 그 주변 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공사를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는 홍문종합이라고 설계회사가 요청하는 거는 감리회사가 2026년 4월을 2027년 6월로 그 연기를 해줄라, 이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TFT에서 이거를 이렇게 기한 연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거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하나는 그 터널에 들어가는 방식,
방식이 PMS 공법에서 SUT 공법인데 아직 SUT 공법에 대해 설계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설계가 또 완료가 돼야 이 공기를 단축을 시키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공기가 그 정확한 SUT 공법에 대한 설계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그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홍문에 지급한, 홍문이 670억 중에서 감리 빼고 540억을 670 공탁 그렇지 않습니까? 홍문이 가져가는 돈은 540억입니다. 그 중에 기성금으로 지금 받아간 돈은 100억, 저기 나왔죠? 109억을 받아갔습니다. 109억을. 지금 109억 받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넥스트.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구룡마을입니다. 구룡마을. 구룡마을에서 설렁로를 뚝 타고, 도곡동으로, 도곡역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원래의 하수항구 계획입니다. 하수항구. 예, 하수항구 계획인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와서 경무인을 통해서 지금 우수 빗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사업 670억 공탁은 어떻게 걸었느냐? 그럼 이쪽을 공사를 못 한다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봉을 못 받고 임시로 우수 관료를 경무원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여기 개포로 53길 이 길을 통해서 10m 터널을 뚫어가지고 양재천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 공사가 670억입니다. 67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구간, 여기서 이쪽으로. 그리고 이거 철거해줘야 됩니다. 철거. 우리가 철거비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고민입니다. 구룡마을이 재개발하잖아요. 그죠? 구룡마을의 오수와 우수를 우리 관로에 태울 건지를 SH공사를 찾아가서 협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SH공사는 그쪽 하수한 거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 설계가 아직 미확정입니다. 미확정이라고 만약에 우리 쪽으로 태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SH공사하고 또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구룡마을 재개발. 지금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이슈가, 하수한 것도 그냥 이슈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완전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넥스트. 자, 그 다음에 하자 업무 중에는 하자 업무를 보니까 조합장님이 우리가 하자 업무도 같이 조합원들이 세대라든지 공용 부분, 세대 하자, 세대 안에 하자, 세대 안에서 주요 하자, 그 중에서도 주요 하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주요 하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주요 하자, 이 부분들은 조합이 좀 챙겨라. 그래서 TFT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센터장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두 차례 협의를 했고, 현대건설과 현대건설하고 현산을 불러서 또 미팅도, 감리회사를 통해서 미팅도 했습니다. 했고,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 노랑마루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서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대와 현산에 자료를 취합을 해서 발송을 할 겁니다. 발송을 하면 현대와 현산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놔라. 어떤 식으로 보완 조치를 할 건지를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고 우리가 조합에서 또 다른 액션을 취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공용 부분, 중요시설 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자 보수의 주체는, 주간회의는 기본적으로 입대의 주관으로 하는 거로, 입대가 지금까지 끌어왔으니까 그대로 하고, 대신 세대 메이저 하자, 그것도 공용 부분의 메이저 하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메이저 하자, 이런 부분들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취합을 해서 우리가 현대와 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드라이빙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랑마루입니다. 그죠? 이게 노랑마루지 않습니까? 지금 노랑마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갈라지고 이게 벗겨지는 노랑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지금 여기 보시면 무늬가 없는 노랑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한 70세대가 넘게 접수가 돼 있어요. 아마 저기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저 부분들을 모든 자료가 사진과 모든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그 현대와 현산에 보내서 저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수영장 한번 보세요. 수영장이 이렇게 그죠? 이런 문제들 누수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까지가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조금 있다가 그 온라인 총회와 시연을 하겠지만은 거기에 조합원님들한테 꼭 부탁해야 되는 조합원들이 협조를 하면 할수록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회를 마치고 다음에 저기 회계 쪽으로 제가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 이 재건축이란 건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서 돈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수치로 계산할 거냐 하는 것이 예산이고 회계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어떻게 회계처를 해왔는지 또 예산을 어떻게 세워왔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돈을 쓰려면은 계획을 세워야 되죠. 내년에, 내후년에, 그 다음에 돈을 얼마 쓰겠다는 예산을 세워야 돼. 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조합은 법정 기일 내에 예산을 세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4년에 11월 달에 총회를 했어요. 법으로 그해 3월까지는 총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했으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쓴 돈은 뭡니까? 아무 계획성이 없이 우리 총회, 우리 조합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돈을 써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쓰고 나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예산도 사실상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먼저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흘러왔어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그걸 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5,100명의 그 조합원들이 먹은 밥그릇과 국그릇을 전부 새알려 가지고 설거지를 해서 찬장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회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회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돈 회계법에다가 맡긴다면 그 회계법인에다가 막대한 돈을 주고 지난 10년간 우리가 6억을 줬습니다. 그 돈 회계법인에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그걸 기장을 거기다 다 맡긴 겁니다. 그 돈 회계법인에다가. 그것은 마치 뭐냐면은 우리가 밥 먹고 설거지통에 설거지할 거 담궈 놓고 우리가 직접 설거지를 안 하고 남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네가 여기다 넣으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도우미 아줌마가 다 아무데나 자기가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장 속에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국그릇이 몇 개 있는지 모르죠. 더군다나 우리는 밥그릇이 몇 개고 국그릇이 몇 개라는 것을 이미 강남구청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이거 설거지를 안 했으니까 밥그릇이 몇 개 깨지고 국그릇이 몇 개 깨진지 잘 몰라. 그러니까는 밥그릇 국그릇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돈 더 내셔가지고 밥그릇 국그릇 더 삽시다. 그게 추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얼마나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느냐 덜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려면 지금까지 쓴 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년간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그 장부를 들여다본 사람이 없어요. 장부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회계법인이 거짓말하지는 않겠지만 잘못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조합이 스스로 그 내용을 알아야 회계법인이 하는 얘기, 회계법인이 나무 동네 얘기입니다. 우리 가사 도우미가 자기 집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는 좀 알고 추분을 내더라도 또 우리 조합원님도 설명을 해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이 전 조합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1,500만 원 무조건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려면 어디다 돈을 쓰고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지금 뭐 상가하고 분쟁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밥그릇이 몇 개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개당 한 개 얼마씩 해서 얼마를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빨리 해야 되는 게 관리처분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돈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소송이나 이 사건들을 빨리 정리가 돼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 회계 업무를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밥그릇을 몇 개인지 세알려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를 잘 아는 사람들도 또 새로 채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 예산이라는 건 계획입니다. 내년에 돈을 얼마 쓸지를 정부에서도 예산 눈만 뜨면 예산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내년에 쓸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얼마나 세금을 거둘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쓰고 나서 세금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겠으니까 아무도 안 내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산을 3월 달까지 세우라고 법으로 정해놓고 우리 정관의 회계 규정에 있는 것은 미리 승인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고 돈을 쓰라는 얘기 아니고 다 쓰고 나서 하면은 뭐 하나마나 예산이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내년에 2026년에는 우리 법에 정해진 대로 3월 이전에 예산 결산 총회를 우리 조합원 총회를 해가지고 내년에 쓸 돈을 미리 그리고 내후년에 쓸 돈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다. 법정 기한을 준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 정비입니다. 아까 이제 관리처분 계획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리처분을 하려면 그동안에 썼던 돈들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써졌는지 또 그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법정에 가서 대응도 할 수 있고 남한테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실적을 전체를 정비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 조합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한 AA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티어 지키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포주 01단지 조합이 마련한 3가지 공식 소통 채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입주민 모두가 더 투명하게,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공식 소통 채널을 준비했습니다. 권리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조합을 통해 명품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동안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해 혼란과 소통 단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통 창구를 일원하여 투명성과 참여를 확대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소개할 공식 3대 소통 채널입니다. 첫 번째 채널은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유부에 대해서 중요 하자를 접수받고 공용부 하자는 공유 게시판에 발견된 하자를 게시해 주시면 하자 TF팀이 현장 확인 후 필요시 시공사와 협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조합이 모아 시공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적극적인 하자 보수를 요구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이달의 핫 이슈 앤 토론 메뉴가 있습니다. 설문을 통해 가장 궁금한 주제를 선정하고 정확한 정보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관계자의 공식 답변까지 요청해 투명한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대표와 함께 만드는 우리 단지 메뉴를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불편사항을 개선시키며 입주민과 동대표가 함께 더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채널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조합원 전용 게시판, 회의록, 자금 내역, 사업 추진 일정, 각종 규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모든 정보,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신뢰성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널은 공식 오픈 채팅방입니다. 실시간 소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조합 업무, 하자문에 생활 불편까지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와 함께 3대 공식 소통 채널을 연계 운영됩니다. QR코드만 찍으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 네이버 카페, 하자 접수와 헛 이슈 토론, 이 홈페이지, 투명한 정보 공개, 3오픈 채팅방, 빠른 실시간 소통. 이 세 가지 공식 채널이 여러분과 조합을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힘, 바로 공식 소통 채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미래를 만듭니다. 조합원, 입주민이 함께하는 소통,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공식 채널 가입,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가짜 뉴스는 멀리, 진짜 소통은 공식 채널에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미래, 우리 손으로 함께 지켜냅시다. 지금까지 퍼스티어 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